보건교육 계획에서 보건교육 계획은 실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하고요. 목적을 구체적으로 성립되면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사회 계층과는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보건, 사업계획과 병행, 참여하는 모든 보건교육의 팀워크를 이야기하고 전달 매체 활용을 잘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나 토론상의 협력 등 방법을 잘 활용해야겠죠. 참여하는 인원과 예산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우리가 보건교육학을 왜 배우나? 보건교육학은 정부에서 국가의 생각을 국민의 습성을 바꿔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즉 1995년도에 건강증진법을 만들고부터 그 많은 만성질환, 그 만성질환 주로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또 사람의 특성상 또 비만한 사람, 또 식습관에 따라서 육류를 잘 먹느냐, 당분을 먹느냐, 패스트푸드를 먹느냐, 또는 거기에 따른 흡연과 음주의 특성, 반복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생활에 변화를 주자, 즉 건강증진법을 만들 1998년부터 정부에서는 그 보건교육을 시킨 거죠. 보건교육을 시켜서 보건에서 뭘 하냐? 술, 담배를 하지 말아라. 뚱뚱해지지 말아라. 즉 교육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왜 비만이 안 좋냐? 비만하면 거기에 오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그럼 이게 왜 오느냐? 이게 비만에서 옴으로써 우리의 의료비가 많이 정부에서 소비가 되니까 이걸 막는 거고, 또는 술과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 왜 끊느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안 좋고 지장을 주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보건교육학의 상당히 중요점은 우리 각자 국민의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정부가 바르게 건강의 의미로 바꿔놓는다는 식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하면서 내가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겁니다. 술, 담배를 하면은 나쁜지 알면서 술, 담배를 하고 있겠죠. 술, 담배를 하면서 우리가 운동할 때 얼마나 지장이 오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술, 담배를 함으로써 건강 관리의 수업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내 몸이 어떻게 변화를 주나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질병이 오는 질병을 그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그 의료비의 증진 때문에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비만한 사람은 그 식습관에 많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육류랑 당, 패스트푸드, 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죠. 여기에 따라 우리 사람의 특성이 있고, 특성이 만성 질환이 가고, 만성 질환은 그만큼 의료비가 많이 지원을 되니까 그만큼 정부에서는 보건학 교육을 상당히 심도 있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흡연과 음주의 특성에 있어서는 반복적인 생활이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는 거겠지. 어떻게 보면 그 병이 생기는 그 역할을 차단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담배 같은 거 사면 담배 가게에 우리 몸에 폐에 어떠한 지장을 주나 그런 그림도 붙여놓고 그걸 보고서 담배를 좀 덜 피웠으면 하지만은 그래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애국자다. 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뜯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말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생각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는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에 오는 모든 질환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봐서 1995년 건강진진법을 만들고부터 거기에 오는 만성 질환에 하고
우리가 병이 만성질환이 생기는 병의 원인, 우리가 반복적인 생활, 나쁜 습관, 술, 담배 이런 것을 하지 말게 교육을 시키는 게 보건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동을 변화를 주자. 즉 먹는 식습관부터 나쁜 식습관부터 모든 것을 변화를 주자. 이게 교육학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보건교육의 방법 및 매체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대인 접촉 방법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대인 접촉은 직접 얼굴을 봄으로써 동기 조성, 태도 변화의 효과를 얻는 거고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죠. 또 교육자의 언행의 근원에 따른 방법은 일반식 또는 교훈식 방법이 어떤 내용을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직접 가르치나 또는 왕래식 또는 소크라틱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식, 쌍방식 방법, 피교육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배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육 대상자 수의 방법입니다. 개인 접촉과 집단 접촉이 있습니다. 개인 접촉은 보건산업으로 개인 접촉이 많은 대표적인 면접이고, 집단 접촉은 일정한 인원이 특정한 모임에서 습득을 이룩하는 과정, 즉 강의, 연습회, 회의 이런 걸 말할 겁니다. 절충식 방법을 나가겠습니다. 절충식 방법은 단체를 통한 기술과 절차입니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 협동에 논의를 하고, 협동의 운영상 인원은 4명에서 12명을 조직하여 특별한 문제나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회의해 나가는 거겠죠. 문제 해결에 있어 문제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복합적으로 종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문제 해결이겠죠. 문제의 정의, 자료 수집, 자료 해설, 결론, 적응, 평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배상 토의가 있을 겁니다. 배심 토의는 몇 명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심포지엄은 여러 명의 전문가가 자기 의견을 낸 후에 청중을 공개 토론에서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분단 토의는 66법 제한된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적 기술과 절차가 있습니다. 역할극, 연기자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고 청중의 역할극을 통해서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구나 느끼면서 비평하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회극, 연합 역할극입니다. 각 개인에 의해서 연출되는 반면에 사회극은 단체에 의해서 의사가 표시되는 연극입니다. 보건교육의 평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가 또 평가의 원칙, 평가 방법, 평가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보건교육 평가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그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여 양보다는 질의 평가를 나누고, 평가의 원칙은 계속적인 실시, 객관적으로 장단점도 지적, 계획에 관련된 사람이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나 평가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함, 평가자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은 시찰, 관찰, 면접, 회합, 문제 토의, 대조표, 질의서, 기록서, 보고서, 능력 있는 관찰자의 의견과 조사를 통계를 통해서 감정하는 겁니다. 평가의 내용은 자재평가, 비용, 자재의 질, 자재의 효과, 교육활동의 평가는 활동 범위, 보건교육의 문제 설정, 교육방법, 보건교육의 참여자의 협조, 결과평가, 보건교육의 양적 결과, 보건교육의 질적 결과, 즉 보건교육에 대한 지식, 태도, 습관, 변형 정도의 전체 보건 수준의 변화를 뜻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학교 보건의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보건의 정의로서는 학교 보건이란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인간으로서 육성을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며 졸업 후까지 건전한 생활 할 수 있게 하고 미래 사회를 짊어질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심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보건의 범위입니다. 범위는 학교 보건의 봉사 분야, 학교 환경 위생 분야, 학교 보건 교육 분야, 지역사회 보건 분야 구분되어 있고요. 학교 보건의 봉사 분야는 건강평가,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겠죠. 번째로는 건강진단입니다. 체격, 체능, 체질 검사, 건강의 관찰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개인 청결과 건강 실천, 질병, 감염 여부나 전염병의 징후, 정신적, 정서적 안정 여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건강의 기록입니다. 건강의 기록에서는 건강 상담,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 관리의 목적이 있지만 교육 목적의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